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37강 보충편입니다. 먼저 임금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임금님이 권룡포를 입고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임금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높다는 뜻을 나타내는 위상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임금이 권룡포를 입고 선 모양을 나타낸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임금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임금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임금제는 덕이 하늘처럼 높고 위엄이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이 권룡포를 입고 선 모양을 상형한 글자로 이를 임금 또는 하느님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황제가 있고 황제는 임금왕 임금제이므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임금제입니다. 임금제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딸적 지적할 적에서 부분 글자로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싸움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주먹을 쥐고 사람을 때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싸움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왼손 주먹과 오른손 주먹을 상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는데 이 왼손 주먹과 오른손 주먹에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손수가 변형한 글자의 모양이고 그리고 그 밖을 쌓고 있는 획은 왼손과 오른손을 각각 불끈 쥐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싸움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싸움투는 왼손 주먹과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나타내어 싸움 또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싸움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제는 글자 위에 위상을 나타내는데 그 뜻은 덕이 하늘처럼 높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밑에 권룡포를 입고선 그 임금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덕이 하늘처럼 높고 그 위엄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임금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임금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싸움투입니다. 싸움투는 왼손 주먹과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인 것을 상형한 글자가 해서에서 고든 선문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손 주먹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인 것을 상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싸움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그러질 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걸어가는 왼발과 오른발의 발자국이 좌우 대칭으로 어긋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그러질 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왼발과 오른발에 상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왼발을 상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획줄임하여 저녁석 모양으로 나타내었는데 그 뜻은 저녁석이 아니고 왼발의 상형자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나타내는 걸을과를 결합하여 어그러질 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어그러질 천은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내딛어 걷는 발자국이 좌우 대칭으로 어긋난 것을 사물에 비유하여 이를 어그러진다 또 어그뜨린다 어수선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천역이 있고 천역은 거슬리고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어그러질 천입니다. 다음은 눈썹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눈썹의 그림이 있습니다. 눈썹미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눈썹을 상형한 부분 글자에 눈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변형한 눈썹의 상형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눈목을 결합하여 눈썹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눈썹미는 눈썹털이 눈 위에 나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눈썹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미간이 있고 미간은 양눈썹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 눈썹을 상형한 부분 글자는 바로 이 눈썹을 상형한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눈썹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그러질 천, 어그들일 천은 왼발을 상형한 부분 글자가 저녁석 모양으로 변형하였는데 그 뜻은 왼발을 상형한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오른발의 뜻을 나타내는 걸을과를 결합하여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내딛는 것을 나타내었고, 또 그 왼발과 오른발이 좌우 대칭으로 서로 어긋난 것처럼 어그러진다는 뜻을 나타내서 어그러질 천, 어긋될 천, 그리고 어수선할 천입니다. 다음은 눈썹털미입니다. 눈썹털미는 눈썹을 상징한 부분 글자 밑에 눈목을 결합해서 눈썹이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눈썹미입니다. 훈과 음은 눈썹미입니다. 다음은 방패순입니다. 옛날에 병사가 방패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방패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방패를 상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눈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방패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방패순은 병사가 적과 마주대하여 싸울 때에 방패로 창이나 칼, 화살 등을 막아내려고 눈 앞을 가리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방패라는 뜻이며, 보기로 모순이 있고 모순은 창모 방패순으로 이치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방패순입니다. 다음은 이치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이를 크게 드러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치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그칠지를 글자 위에 나타내었는데 그 뜻은 박혀 있다는 뜻이고, 또 윗니의 상형자와 아랫니의 상형자를 나타내고, 그리고 턱을 상형하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이치의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변형하여 이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이치는 잇몸에 나란히 박힌 윗니와 아랫니와 턱을 상형한 글자로 이를 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치아가 있고 치아는 이치 어금니 아이므로 이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 훈과 음은 이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방패를 상징한 글자인데, 방패는 적이 공격에 오는 창이나 칼, 화살 등을 막아내려고 눈목, 눈 앞을 가리는 방어용 무기가 바로 방패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방패순입니다. 다음은 이치입니다. 이치는 박혀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그칠지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윗니를 상징한 글자와 그리고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는 부분을 한니를 가로 그어서 나타내고, 또 아랫니를 상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밑에 나타내고, 턱의 왼편과 그리고 턱의 밑과 오른쪽을 턱이 감싸고 있는 모양을 결합하여 이치가 되었습니다. 이치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는 영상기억법으로 공부할 때 바로 이 자원을 말하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박혀있는 그칠지 윗니를 시옷자 둘로 나타내고, 또 경계선, 또 아랫니를 나타내고, 그리고 턱의 왼편과 밑면과 오른편을 감싼 모양을 결합해서 이치입니다. 다음은 거듭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제목을 거듭하여 쌓아 올린 그림이 있습니다. 거듭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한이를 글자 위에 나타내어 한 번 더 제목을 쌓아 올린 것을 나타내고, 그 밑에 제목을 이미 어긋매겨 쌓은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거듭제 두 번째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 모양을 변형하여 거듭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거듭제는 제목을 한 번 더 쌓아 올려 이미 어긋매겨 쌓인 제목 위에 거듭하여 쌓듯이 일이나 횟수가 1, 거듭 두 번 다시 반복된다는 뜻이며, 보기로 재건이 있고 재건은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거듭제입니다. 다음은 가장귀 아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나무의 한 가지가 두 개로 관련한 가장귀진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귀 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의 하나의 가지가 두 개로 갈려나간 그 부분을 상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의 점획으로 변형하여 가장귀 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장귀 아는 나무의 한 가지가 두 가지로 갈라진 부분의 생김새를
상형한 글자로 일 가장기 또 가닥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아두가 있고 아두는 머리카락을 가장기죽에 묶은 것을 나타낸 뜻입니다. 훈과 음은 가장기 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거듭제는 한 번 더 제목을 어긋매겨 쌓은 위에 거듭하여 쌓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그 뜻은 거듭 두 번 또는 다시라는 뜻이 되어서 거듭제 두 번째 다시제입니다. 다음은 가장기아입니다. 가장기아는 나무의 한 가지가 두 개로 갈라져 나간 그 부분에 상행한 글자로 가장기 또는 가장난다는 뜻에서 가장기아, 가닥날 아입니다. 다음은 가지런할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보리의 이삭이 자라나 가지런한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지런할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변화보리의 이삭을 나타내는 상형자와 그리고 그 잎들이 가닥난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와 그리고 줄기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변화보리의 이삭이 끝이 가지런한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가운데 가닥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고 그리고 그 변화보리의 잎들이 칼로 자른 듯이 가지런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칼도와 칼도를 좌우 반사한 모양을 결합하고 그 밑에 줄기로 이어지는 부분을 결합하여 가지런할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지런할제는 본래 변화보리가 다 자라나 이삭이 나란한 것을 상행한 글자이나 지금의 글자는 이삭과 가닥난 잎들이 칼로 자른 듯하고 그 밑에 줄기로 이어진 모습을 나타내어 일 가지런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재가가 있고 재가는 가지런할 제 집가이므로 가지런하게 집안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가지런할 제입니다. 다음은 삼태기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삼태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삼태기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삼태기의 물건을 담는 부분과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가로획을 하나 줄여서 삼태기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삼태기필은 대나무가지나 쌀이나무가지를 엮어서 만든 삼태기의 상형자로 일 삼태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삼태기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지런할 제는 변화보리의 이삭이 자라나 가지런한 모양을 상행한 글자이고 이 부분은 변화보리의 이삭의 끝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잎들이 가닥난 것을 나타내는 가닥날 아와 그리고 그 잎들이 칼로 자른 듯 가지런하는 것을 나타내는 칼도와 칼도를 좌우 반사한 모양을 결합하여 좌우에 나타내고 그 밑에 줄기로 이어진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가지런할 제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태기필입니다. 삼태기필은 삼태기의 그 물건을 담는 앞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와 그리고 그 뒷부분과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삼태기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